자, 이제 다들 보이죠? 이제 제대로 시작할게. 음, 어. 자, 신경과학에 있어서 현재 떠오르고 있고, 또 조직화된 주제가 뭐냐 하면, 요 내용이죠. 그죠? 뇌라는 것은 진화했다. 기본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 진화했다. 이 말은 뇌 진화 이유가 뭔가를 예측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밝히고 있는 거고, 뇌가 뭔가를 예측하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한 이곳에서의 그러한 주장, 이 주장은 이 말이죠. 주장은 그냥 뭔가 어떤 일을 기대하는 거죠. anticipating, 예측하는 일이 뇌의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라는 게 아니라 main reason, 그게 가장 주요한 이유다 이 말이죠. 아예 처음부터 in the first place, 처음부터 뇌를 가진 큰 뇌를 가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예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까지 이야기가 뭐냐면 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측하는 거다 이 이야기겠죠. It's a perspective that seems counterintuitive at first. 자, 처음에는 그러한 의견이 그러한 견해가 카운터 반대라는 말이에요. 그죠? 반직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will warm up to it. 그러한 내용에 이게 따뜻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한 내용에 뭔가 열을 올릴 것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흥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뭐 하자마자 여러분들이 알게 되자마자 보게 되자마자 뇌가 어떤 식으로 복잡한 사실들을 다루는지를 그렇지 않다면 이 말이니까 그렇지 않다면 뭐냐면 만일에 뇌의 중요한 기능이 그런 게 아니라면 다른 식으로 뇌가 어떤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그걸 알게 된다면 뇌가 복잡한 문제를 다룰 때 뭔가를 예측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또 흥미를 가지게 될 거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반직관적이다라는 것은 어, 이게 사실 그 뭐랄까 직관에 반한다 이런 말이거든. 딱 들어봤을 때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막상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될 거다. 그 정도 이야기입니다. 핵심적인 생각, 그런 주장의 핵심적인 생각은 as follows, 따라오는 바와 같다. 뭐 이런 거죠. 다음에 이야기에서 하겠다. 이런 말이지. 자, 우리는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infinite number of ways니까 수없이 많은 방식으로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그런 복잡성이라는 것이 빠르게 우리를 압도해 버린다. 이게 뭔 말이냐면 세상과 상호작용 한다는 게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금방 압도당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할 줄을 몰라서 뭔가 거기에 매몰된다, 파묻힌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for to 이렇게 콤마 나와 있죠. for to 콤마 해서 요게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야. 행위가 목적적이면서도 시적절하기 위해서, 때에 맞기 위해서 이런 뜻이 되겠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뭔가 이렇게 목적이 분명하고 그 어떤 시기에 딱 맞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차원의 환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such a high dimensional environment라는 것은 복잡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세상에서 시기에 맞으면서도 뭔가 목적이 분명하도록 그 행동이 분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choices 선택들의 세트가 must be pruned. 자, 가능한 선택들의 세트들이 제거되어야만 한다. We accomplish this. 자, 이것을 성취할, 자, 여기 콤마죠, 그렇죠? 제거되어야만 한다. 자, 그다음 보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성취하느냐 하면 뭐 지속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리고 중요하게 무의식적으로라도 expectations generating 어떤 예상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성취하게 한다, 성취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좀 이따 싹 같이 짧게 정리를 하면 좀 쉬워질 거야. 자, 어떤 기대냐 하니까 의미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자,
여기서 이제 정보를 제공하다인데 이게 번역 보면 뒤에 사람이 있으면 정보를 제공하다인데 여기 보면 개념과 행동이 되겠죠. 그렇죠? 개념과 행동에 정보를 제공한다 아니라 개념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다.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의미 있게 개념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constrain 하게 되면 뭐 제한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억누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통제한다는 말이죠. constrain은. 자, 삶의 모든 순간에 그런 개념과 행동에 주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기대들을 만들므로써 이게 뭐냐면 그냥 예측한다는 말이에요. 예측. 의미 있는 예측을 함으로써 이렇게 되겠죠. 의미 있는 예측을 함으로써 자, 심지어 우리가 공상을 하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행위에 참가하지 않을 때에도 뇌는 게으름 부리지 않고 활동적으로 예측을 만들어낸다. Anticipate future event. 미래의 일들을 기대하는, 예상하는 그런 예측들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잠깐만. 우리말. 전반적으로 한번 쭉 요거를 다시 정리를 해볼게. 처음에 이제 어, 주제가 뭐냐? 요즘 한창 대두되고 있는 주제가 뭐냐 하니까 뇌라는 것이 make prediction, 이 예측을 하기 위해서 뇌가 진화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뇌 진화의 목적은 예측이다. 즉 이 말은 그냥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라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뇌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당장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직관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만일에 그러한 기능이 없을 때 복잡한 일을 뇌가 어떻게 다루는지를 너희들이 알게 되면 알자마자 그 주장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뭔가를 예측하는 주장이 의미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그 주요한 핵심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우리는, 아주 수만 가지 방법으로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방법들이 너무 복잡해서, 그렇게 수만 가지 방법이랑 복잡하죠. 너무 복잡해서 확실히 빠르게 우리들 압도해버린다.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행위들이 뭔가 어떤 그 시기에 맞고 시적절하고 목적이 분명해지려면 이런 복잡한 세상에서 목적이 분명해지려면 가능한 선택들의 세트들이 가능성 있는 선택의 세트들이 must be pruned 제거되어야만 한다. 자, 여기서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어, 이 필요한 것들, 이 가능성 있는 것들을 싹 제거해 버리고 나면 이제 남는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잠깐만. 이 불가능이라고 봐야 되는데 요거 좀 이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일단 이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이 예측을 하는 기능이 있어야, 자, 이제 이 일을 하는 게 일부분을 너무 복잡하니까 그 중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싹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제거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어떤 예측을 하는 거지.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로 예측을 함으로써 이러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행동이 의미 있으려면 제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이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을 제거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냐, 어떻게 성취하느냐, 기대들을 만들어서 하게 되는 거다. 이 기대라는 것은 인생의 거의 모든 순간에 있어서 생각이죠. 개념이니까. 개념과 행동들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치는 기대들. 이 뒤에 있는 내용도 뭐 큰 내용은 없어요. 뭔가 쓸만한 기대, 이렇게 되겠죠. 사용할 수 있는 기대들을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하게 되고, 또 그러면 뇌가 언제 그렇게 하냐 하면 실제로 그런 기대가 필요 없는 그런 순간에라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에 상관하지 않는 순간에라도 계속해서 뇌는 쉬지 않고 게으름 부리지 않고 뭔가 미래의 일에 대한 그 예측을 한다. 뭐 이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니? 요건 우리 나중에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자. possible choices. 요거. 자, 일단 1강의 10번은 요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마무리 좀 하고 그다음에 음, 다시 뭐? 그렇지, 그렇지. 아니지. 기대를 통해서 여기서 기대를 만들어서 제거를 한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제거의 수단이 기대를 하는 거야. 이거지. make prediction. 예상을 만드는 거. 미래 일에 대해서 어떤 예상을 하는 뇌의 작용을 통해서 가능한 선택지들이 제거된다 이 말이야. 그 선택지를 줄인다는 말인 거지 한마디로. 아니 그게 아니고 기대라는 것은 제거의 방법인 거지.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여기 infinite number of ways라고 있지. 그런 무한한 방법으로 세상과 상호작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지? 근데 이렇게 무한하면 방법이 수도 없이 많으면 도대체 이거는 어떤 방법을 쓸지 모르잖아. 방법이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예상을 하는 거야. 어떤 예상을 통해서 쓸 수 있는 방법들 중에 그러니까 가능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방법들의 세트들 중에 일부분이 제거되는 거지. 그러면 한정된 부분만 남을 거 아니야. 세상을 살아가는 한정된 부분은 남겠지, 그치? 이해돼? 그런 식으로 해서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뇌가 예상을 하는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압도당하지 않고 세상과 인터랙션을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다른 사람 이해돼? 나연이 이해됩니까? 음. 자, 서영이도 알아듣겠나? 서영이 알아듣겠어요? 음. 예상을 하는 방법이 기대가 아니고 예상과 기대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make prediction과 이 generating expectation은 같은 말이야. 동일 범주어. 그리고 여기서 같은 말이라고. expect는 기대하다는 뜻도 있고 예상하다는 뜻도 있고 여기서 anticipate도 전부 똑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같은 뜻이야. 동일 범주어. 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간다. 11번에 이제 지문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 사이에 있는 내용들은 큰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요건 조금 더 빠르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좀 잘 보자. 지문은 만들어진다. 자, 임신 기간 초기에 지문이 만들어지는데, 6주와 13주, 이렇게 생명이 만들어졌을 때, 6주, 13주 사이에, 자, 특징적인 범프, 이 범프라는 게 뭐냐면 충격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뼈두락지 같은 게 이제 돌기, 조그맣게 튀어나온 거, 그런 것들도 있는데, 아주 특징적인 돌기들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 이거 fiddle fingers니까 이거 태아란 뜻이거든. 태아. 태아의 손가락과 손바닥에 이제 뭐 지문이나 뭐 이런 거 손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시기에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 아주 초기에 만들어지는 거고 셀 수 없이 많은 환경적 요인들이 지금 영향을 끼친다. 독특한 패턴의 형성에 영향을 이제 끼치게 되는데 그러면 including 나왔으니까 이 셀 수 없이 많은 그 지문과 같은 그것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 요소들이 어떤 게 있냐면 자, the exact position of the fetus in the womb at exact moment. 정확한 시기에 자궁 안에서의 태아의 위치, 그러니까 아기가 어디에 자리를 잡느냐, and the exact composition and the density of surrounding 자, amniotic fluid that circulate around the fingers as they touch
whatever they met. 자, 요건 뒤에서부터 해석해 줄게. 애기들이 그 애기들이 만지는 모든 것을 건드릴 때 손가락 주위를 순환하는 감싸고 있는 주위에 이게 양수일까요? 양수. 아마 이건 쌤이 그냥 기억하고 있는데 양수에 그러니까 그 자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물이죠, 물. 그렇죠? 애기들이 이제 이렇게 애기들이 쌓여 있는 물인데 그 양수의 구성과 밀도, 정확한 밀도.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애기들이 어느 위치에 놓여 있고 또 애기들이 무엇을 만지고 그다음에 애기들이 있는 그 양수의 구성이라든가 밀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어, 그 지문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또 있다. The movement of the baby. 자, as he or she shifted around the inside the womb. 자, 그러니까 자궁 안에서 자, shift around니까 이제 자세를 바꾸는 거죠. 돌아다닌 거죠. 돌아다닐 때 그 아기들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그 속도와 크기라는 거죠. to which니까 걔네들이 성장하는 이렇게 되겠죠. 크기와 속도, 성장 크기와 속도까지 이 모든 것들이 즉 자궁 안에서 그 태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 그 지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게 이제 결론적으로 요렇게 나와 있는 거야. 모든 것들이 영향을 끼친다. 방법이죠, 그렇죠? 지문 패턴이 형성되고 자, 그 다음에 확실하게 하는 잠깐만. 이렇게 돼요. 여기 팩트, 여기 1번이고, 요게 2번이 되겠지. 예. 자,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자, 지문이 형성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면서, 확실히 독특한 물리적 특징, 즉, 구별할, 우리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하게 될 그 물리적 특징은 결코 복사되지 않을 것을 확실히 한다, 보증한다, 뭐 이런 말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모든 조건들이 영향을 끼치면서, 그리고 이 모든 조건들은 그렇게 그 조건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 아주 독특한 어떤 육체적, 물리적 아니고 육체적, 이렇게 번역에 맞겠죠. 육체적 특징들이 결코 반복되지 않는다. 복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한다. 이렇게 되겠죠. 보장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 이야기를 하겠죠. 얘네들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 그죠? 쌍둥이들도 같이 있어도 달라질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절대 복사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in the entire course of human history. 자, 인간 역사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사실상 no chance,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뭐 가능성이라는 뜻으로 봐야 되겠죠. 동일하게 정확한 지문이 지문에 두 번 형성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되겠죠. of forming, 이렇게 연결되는 거겠죠. 그 다음 앞에 있는 fingerprint pattern이라는 이 부분은 이제 뭐 이 동명사에, of에 걸리는 동명사의 의미상조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반복될 수 없다, 그게 복사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 형성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같은 말이지. 이유가 이게 나와 있죠. There is no chance,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겠죠. Identical set of prenatal event. 자, 그러니까 여기 natal 이게 출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생 전 사건들의 identical set, 동일한 세트가 이렇게 되겠죠. Your of가 occurring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아까 your of가 your forming하고 연결되듯이, 그지? 여기 이렇게 걸리는 거야. 그리고 이 앞에 on부터 여기까지가 의미상조로서 길게 붙어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동일한 정도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때에, 자, 동시에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정도로 똑같은 세트의 출생 전 사건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겠죠. 위에 똑같은 소리야. 이런 일이 어떻게 두 번 생기겠나? 이런 조건들로 지문이 만들어지는데 이 지문들이 어떻게 똑같이 생기겠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암호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한 조건으로 만들어진 암호 같은 거죠. 지문이.
자, and while other physical characteristic will change with age. 자, 다른 육체적인 특징들은 나이가 들면서 with age, 나이가 들면서 변하지만 your fingerprint, 여러분의 지문이라는 것은 자,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식 상태 계속 동사죠. 동일하게 유지된다. Right up, 바로 up to the grave, 죽을 때까지. 이게 무덤이잖아. 죽을 때까지 유지가 되고 touch something, 뭔가를 만져라. 그러면 you live on it, 여러분은 만진 그 위에 a telling trace of your uniqueness, 여러분의 독특함의, 자 여기서는 말해주는 아니고 이 tell이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구별되는 특징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뭔가를 만져라. 그래 하면 여러분은 남긴다. 그 만진 것 위에 여러분의 독특함에 대한 독특함을 나타내는 구별되는 특징을 남기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자, 지문이 만들어진다. 이런 조건으로 만들어지고 이 모든 조건들이 영향을 끼치면서 조건이 복잡하니까 이게 반복될 수가 없다. 자, 반복될 수가 없다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이런 조건들이 두 번 이렇게 생길 수 없으니까 트와이스 안 되니까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다른 정보죠. 다른 특징은 나이 들면서 변하는데 지문은 안 변한다. 그러니까 지문은 여러분의 독특한 특징을 남기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좀 기네. 자, 12번. 2019년에 이 대학의 연구자들이 5천 명의 그 승객들, 5천 명의 승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는 거네. 어떤 승객들이냐 하니까, to London from 미들랜드. 자, 이 런던까지, 미들랜드라는 지역에서 런던까지 커뮤트라고 하면 이게 통근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자기 자동차든 아니면 뭐 대중교통이든 그런 교통수단을 통해서 통근하는 연구자들을 통해서 연구를 한 거죠. 53% of them. 자, 53%반 조금 넘는 사람들이 와이파이를 사용했다는 거죠. 와이파이를 썼다는 거죠. 통근하면서. catch up on work. 캐치업 하게 되면 뭐 여기서는 그냥 따라잡다, 붙들다 이 정도로 보게 된다면 일을 따라잡기 위해서 이 말이니까 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essentially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 요 내용은 뭐냐면 통근한 사람들 데리고 연구를 해봤디. 이 사람들 통근하면서 출근하면서겠죠, 그렇죠? 통근은 출퇴근 의미인데 출근이라고 보면 출근하면서 계속 와이파이 썼고 결국은 일하고 있더라 이 말이 되겠죠. 그리고 그 일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이메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제 이메일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갑툭튀인데 이메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일의 하위 개념으로서 이메일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Email is the thin end of a wedge of work activities. 자, 요거는 여러분 외우세요. 나도 선생님도 이 표현 잘 모르는데 이메일은 업무 활동에 있어서 쐐기에 가는 끝이다. 업무 활동에 있어서 쐐기에 가는 끝. 이게 웨지가 쐐기인데 자, 요 외워야 될 분 뭐냐면 요 쐐기에 가는 끝이 중대한 일로 확대되는 작은 실마리. 이 말은 뭐냐면 뭔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그 시작하는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됐니? 그래서 여기 나오는 the thin end, 자, 가는 끝, 쐐기에 가는 끝, 업무 활동에 있어서의 쐐기에 가는 끝이다라고 하는 요 부분이 뭔가 중요한, 업무라는 자체가 중요하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 시작할 때에, 시작할 때 그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꼭 필요한 작은 실마리라는 그런 느낌으로 쓰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메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이메일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시작점이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약간 이 사이에 연결이 약간 뜬금이 없어요. 솔직히 읽어보면 이메일이 갑자기 튀어나왔죠. 어쩌노? 기억해야지. 자, 이메일은 중요한 시작이며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참여를 시작하게 한다. 그들의 업무와
그 다음에 상관과 그 다음에 동료들과 뭔가 관계를 시작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시작이다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좀 더 구체화시킨 거죠.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뭐 하기 전에 그들이 물리적으로 세트풋, 자, 발자국을 내딛기 전에 사무실에 가기 전에 미리 이메일을 통해서 업무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그들 자신에게 준비시키는 거죠. 자, 물리적으로 준비시키는 거죠. 그들이 할 필요가 있는 역할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준비를 시킨다. 이메일을 통해서 업무를 할 준비를 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람들이 출근하면서 일을 하더라. 그 대표적으로 이메일이 있는데 이메일이 중요한 시작이다. 이메일을 통해서 사무실 도착하기 전에 업무 준비를 한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2019년의 연구고, 자, 그의 2019년 논문 제목이 뭐 이거예요. 치과 일터 사이에서 롤 트랜지션, 그러니까 뭐 어떤 역할 전달을 위한 기회로서의 출근, 뭐 비슷한 내용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이 양반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니까 하버드 경영대학원이죠. 이 하버드에 있는 이 양반이 이제 뭘 또 이렇게 발견했냐 하면 출근이라는 것이 할 기회를 준다는 거죠. 뭘 하냐 하니까 업무와 관련돼 있는 프로스펙션, 전망, 업무 관련 전망과 그 다음에 경계 관리 전략, 뭐 하여튼 이런 걸 수행하는 건데 업무 관련 전망과 경계 관리 전략이라는 말이 어렵잖아요. 뒤에 이제 나옵니다. A process of planning, 계획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미리 계획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커뮤팅을 통해서 출퇴근을 통해서 뭔가 미리 계획을 한다 이 말이 되겠죠. 자, 뭐를 계획하냐 하니까 busy parents and executives. 자, 바쁜 부모이자 또 임원이니까 이게 회사원이겠죠. 임원이 get the most out of their day. 자, 그들의 하루에서 가장 많은 것을 얻도록, 이 말은 하루를 가장 잘 사용하도록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And feel, 그리고 자, 이게 1번이면 그리고 2번이 되겠죠. 더 만족감을 느끼도록 돕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런 계획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퇴근하면서 이런저런 계획을 하는데 그 계획의 목적이 뭐냐면 그의 하루에서 가장 많은 것을 얻고 그래서 만족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출퇴근 시간 중에 일어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논문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자, 누군가가 applied makeup 이게 화장이죠. apply는 적용하다인데 뭐 벽지를 바르다 할 때가 바르다라는 뜻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화장을 하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화장을 할 때 on a busy early morning train into work. 자, 일터로 가는 아침 기차, 이른 아침 기차, 바쁜, 자, 붐비는 이른 아침 기차에서 화장을 할 때 또는 차 안에서 화장을 할 때 그들은 말 그대로 putting their game face on 게임 얼굴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뭐 여기서 이제 게임 얼굴이라는 것은 업무용 얼굴 정도 되겠죠. 업무용 얼굴. 우리 번역에는 진지한 표정, 게임에 임하는 진지한 표정인데 글쎄요. 이게 뭐 이 번역을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고 느낌 오잖아. 업무가 게임이고 또 전투 같은 뭐 그렇죠? 치열하고 장난 아닌 그런데 필요한 가면 같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게임 페이스야. 업무용 얼굴에 바르는데 사실은 그게 화장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화장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자 계획의 과정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출퇴근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화장도 하는데 이게 결국 이제 게임 페이스란 말은 업무 준비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또 갑자기 이메일 이야기가 또 튀어나왔죠. 진짜 이거 뭐 뜬금없어. 이메일을 체크한다는 것은 보충한다. 자, 이러한 심적 준비.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심적 준비라고 본다면 체킹 이메일이라는 것은
이러한 심적인 준비를 보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즉 누군가에게 리미널 존 그러니까 이거 뭐 이렇게 어떤 경계 지역, 중간 지역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리미널 존이라는 게. 자, 그들이 실제로 강제되기 전에 어떤 반응을 하도록 실제로 반응한다 이 말은 이게 업무에 투입되는 거예요. 업무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인 거죠. 어떤 업무에 대해서 실제로 강제로 이게 obligate 강제하다잖아, 그렇지? 의무를 지우다니까 반응을 해야 되는 반응을 해야만 하는 그 시기 전에 어떤 사람에게 리미널 존, 그 준비할 시간을 준다. 중간 지역 뭐 이런 뜻이거든요. 리미널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경계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해준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내용이 조금 그 순서가 약간 뜬금없는데 정리할게요. 자, 첫 연구에서는 이 커뮤팅, 패신저 커뮤팅인데, 커뮤팅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한다. 그리고 특히 이메일이라는 이제 이걸 하게 되는데, 이메일은, 뭔가 일하기 전에, 워크 액티비티 하기 전에 중요한 시작이며, 그 다음에 사무실 들어가기 전에 뭔가, 관계를 시작하는 engaging with, 뭔가를 시작하는 그런 준비를 하게 해준다. 시작하게 해준다. 실제 하기 전에. 그리고 2019년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 이 출근을 하면서 자 계획을 세우고 화장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심리적 준비, psychological preparation이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이야기 나오죠. 이메일을 확인함으로써 이런 심리적 준비를 한데 보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심리적 준비를 끝나고, 그 다음에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오늘 어떤 일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쭉 보충했을 때, 뭔가 실제 이 일 들어가기 전에 그런 어떤, 중간에 완충 지역 같은 것들을 이메일을 체크하는 것이, 제공해 주는 거다. 자, 요렇게 얘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까지를 끝냈고, 오늘 끝까지 할 거예요. 끝까지 할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고, 범위는 지나치게 미친 범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도 집에 있고, 집에 보내줘야 할 걱정 없고, 해서, 쉬엄쉬엄 하더라도 좀 끝까지 좀 하도록 합시다. 오늘 준비된 부분까지는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강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도 뭐 내용들이 좀 많은데, 자, 볼까요? 어, The purity of a recycled product. 자, 여기서 보면 재활용된 어떤 상품들, 재활용 상품들의 순도죠, 순도. 재활용 상품의 순도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뭘 설명하는데? 그것들에 대한 수요의 강도니까 수요죠. 그러니까 이 말인 거지. 그 재활용을 하는데 어떤 상품을 재활용 상품의 순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수요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재활용 상품의 순도가 어떠면 수요는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봅시다. 순도에 따라서 순수도 그죠? 불순물이 얼마나 있냐 없냐 이런 거잖아. 그 순도에 따라서 그 어떤 수요가 변하는 그 이유는 뭐냐? For the high rate of aluminum recycling and the much lower rate of plastic recycling is 자, 여기 딱 보면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자 비율이 높죠. 그러니까 이 말은 수요가 높다는 말이야. 수요가 높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낮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요것들을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이 두 가지의 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 높고 하나 낮은 이유가 뭐냐 하면 구별되는 다른 어려움이다. 어떤 어려움이냐 하니까 어, 고품질의 상품들이 생산되는 버려진 재료들에서 고품질의 상품들이 생산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어려움 때문이다. 생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얘나 얘 같은 경우는 생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자, 알루미늄 캔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유니폼 퀄리티니까 유니는 하나거든. 유니폼이 하나잖아. 하나에 또는 균일한 이 말이죠. 균일한
균이랑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 퀄리티가 다 비슷하다 이렇게 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물이 적다 이 말이 되는 거고 쓰레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꽤 오염되어 있는 거죠. 꽤 오염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플라스틱이 아닌 물질들이나 또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플라스틱 종류가 많단 말이야. 그리고 자 여기까지 보고 자 그러니까 알루미늄은 상당히 유니폼 퀄리티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염이 많이 돼 있다 이 말이죠. 오염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다. 오염된 형태는 이런 거죠. 예. 플라스틱 아닌 거나 또는 플라스틱이긴 한데 여러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이 있다 말이죠. 자, 플라스틱의 제조 과정이라는 것은 Little tolerance for impurities. Little tolerance. tolerance는 이제 참을성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말로 생각이 안 나네. 괜찮은 정도 이 말이죠. 잠깐만. 허용 오차. 뭐, 그렇죠. 허용치 정도가 되겠네요. 허용치가 거의 없다는 거지. 불순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플라스틱 자체는 불순물이 조금만 섞이면 제대로 안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됐니? Remaining contaminants in metals. 자, 메탈에 남아있는 이 메탈은 알루미늄이겠죠. 알루미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알루미늄의 이런 오염물들이 남아있는 것은 종종 제거된다. 높은 온도에 combustion 하게 되면 이거 가열, 산소, 이거 불 붙이는 거, 불로 태우는 거야. 높은 온도의 가열로 없어져야 된다. 그럼 사실은 녹여버리면 되죠. 녹이면 보통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녹여가지고 이제 정제 과정을 거치면. 그런데 플라스틱은 파괴되어 버린다. 그런 높은 온도에서는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야. 플라스틱은 그렇게 불순물 제거가 어렵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웨이스트, 폐기물들, 헤이즐드, 쓸 필요 없지? 위험한 물질들, 예를 들면 수은이라든가 납과 같은 위험한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폐기물들은 자 올린다. 추가적인 복잡성을 올린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 물질들, 그냥 오염물이 아니고 이런 위험 물질들을 가지고 있는 폐기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공이 훨씬 더 복잡해진다 이렇게 되겠죠. 자, 빠르게 증가하는 전자 폐기물, 전기제품 폐기물, e-waste라고 하는데 이런 폐기물들의 흐름 은 위험한 물질들과 다양한 광물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위험한 물질들과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광물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아주 복잡한 딜레마, 진퇴양난을 만들어낸다.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것, 이게 이제 딜레마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위험한 물질들 없애야 되긴 한데 이 광물들을 valuable, 가치 있는 광물들은 또 추출을 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골치가 아픈 거야. 됐죠? 자, market for discarded electronics in industrializing countries. 개발도상국이죠. 발전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버려진 discard 버리다지. 버려진 전자제품 시장은 부족할지도 모른다. good enforcement. 이거는 enforce 강제 힘을 부여하다니까 실행하다 뜻이거든. enforcement 강제 집행 메커니즘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적절한 처리가 되겠죠. 위험 요소들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보장할 그런 과정들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이것도 참 뜬금없는 이야기인데, 좀 이렇게 개발도상국들 뭔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는 선진국이 아닌 곳에서는 이 전자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 이 말이죠. 이 위험한 요소들을 적절하게 처리할 만한 것을 보장할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처리 과정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뜬금포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이것도 논리적인 글은 아니야.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용만 파악하고 있으면 됩니다. 수요와 순도라는 것이 이 재활용품의 순도라는 것이 수요랑 상관이 있는데 알루미늄은 수요가 높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은 수요가 낮은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 이런 뭐 고품질 상품들이 생산되는 그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알루미늄은 순수한 반면에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상당히 오염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더욱이 어, 알루미늄 오염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불로 찢으면 되는데, 녹여버리면 되는데, 플라스틱은 그게 안 되더라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즉 금속과 금속 아닌 것의 재활용에 있어서의 어떤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 이 다음에는 이제 자, 여기 electronic waste, e-waste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위험 물질들 같은 게 있을 때는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데, 예를 들면 electronic waste라는 게 있는데, 얘는 위험 물질도 가지고 있고 또 돈 되는 물질도 같이 가지고 있어서 더 복잡한 딜레마가 만들어진다. 근데 이런 그 개발도상 국가들에 있어서는 이런 이 웨이스트 같은 경우들은 이 웨이스트를 처리할 방법이 사실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내용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죠? 예, 선생님 설명은 하는데 따로 읽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swift geographical expansion. 자, 빠른 급한 지리적 확장 이렇게 되겠죠. 그게 뭐 땅이 넓어진다 뭐 이런 의미이거나 또는 어떤 세력이 땅을 넓혀간다 이런 의미가 되고, 땅이 물리적으로 넓어지는 게 아니라 세력이 커진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요소들 중에 하나다. Undermine the democracy in the Middle East. 중동에서의 이 뭐야 민주주의 약화의 이유 하나다. 그러니까 이 말이죠. 중동에서는 지역이 늘 넓어지면서 민주주의가 약해졌다 이야기죠. 중동은 땅이 넓어지면서 민주주의가 약해졌다 이야기야. 그 이야기를 이제 풀어나가는 거죠. 중동에서는 땅이 넓어지면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았다, 약해졌다 이 말이죠. pre-Islamic Arabia,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가 되기 전에, 이슬람 사회가 되기 전에 아라비아에서의 초기 민주주의라는 것은 초기 민주주의 형태가 있었다 이 말이죠. As in many other human society, 보통의 사람 사는 사회들처럼 작은 규모의 얼굴을 맞대는 일이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말이 민주주의지, 오늘날 했던 국가 단위 민주주의 아니라 그냥 소소하게 동네에서 마을 단위의 그런 민주주의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어, 개별 부족 그룹에서의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그리고 도달한다, 어떤 종류의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 모여가지고 결론 낸다 이거죠. The process was an informal one. 자, 그 과정은 비공식적인 과정이 당연히 비공식적이었지. 이렇게 소소하게 모이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비공식적인 과정이었고, 정확하게는 그 환경이 비공식화를 허용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은 비공식적으로 해도 잘 돌아가니까 그 상황이 비공식성을 정확히는 허용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바꿔 말하면 굳이 공식적일 이유가 있나? 그죠? 가족회의 하는데 다들 뭐 양복 차려입고 뭐 이렇게 회의록 쓰고 웃기잖아요. 그런 의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내용이 좀 달라지죠. 내용이 갈리죠. 그렇죠? With the Islamic conquest. conquest는 conquer, 지배하다, 정복하다 이 말이죠. 이슬람의 정복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슬람이 이제 중동을 정복하게 되는데, the question was posed. 자, 여기 of가 여기에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How to govern. 자,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 라는 의문. 이렇게 보기. not, 자, not, 이렇게 not, A, but B,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not 다음에 전명구, but 다음에 여기 across부터 전명구, 이렇게 되겠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가 아니라 대신에, 자, hundreds and even thousands of miles, 수백, 수천 마일의 거리를 횡단하여 그 거리만큼으로 그렇게 넓게 지배하는 방법이 뭔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지배하는 방법인가? 라는 이제 의문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슬람 제국이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살라딘이 그 세웠던 이슬람 제국이 뭐 됐어요. 네, 아는 체 안 할게요. 이슬람 제국이니까 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슬람 제국 아래에 굉장히 넓은 땅들이 있고 이제 그걸 그 제국이 그 넓은 땅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고민이 생겼다 이 말이 되겠죠. 자, 몇몇 학자들이 이제 그런 고민에 대해서 제안을 한 거죠. This situation, 이런 상황에서 필요되는 것은 바로 evenly adapted, eventually 결국 채택된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채택된 관행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유럽하고 끈질기게 이슬람적이 싸웠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유럽에서 채택하고 있는 그 어떤 관행을 관습을 한번 받아들여 보자 이런 이야기 나온 거죠. 즉 그게 뭐냐면 form 형태, political representation 이건 대의라는 것, 대신하는 것 이 말이잖아요. 대표 이런 뜻이죠. 정치적 대표라는 형태 이게 이제 대의 정치가 되는 거죠.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대의 정치. 즉 대의 정치는 국회의원들이 그 지역구의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 또 여기서는 이제 뭐 제후들 왕이 파견한 제후들이 뭐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그 지역을 대신해서 뭐 관장한다고 맞나? 아 이거 너무 아무 말 대정치면 안 되는데. 대의 정치는 맞는 것 같아요. 대의 정치란 말은 선생님 설명한 게 맞고 여기서 말한 대의 정치가 이슬람 제국에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어쩐지 선생님이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내용은 이러하다. 유럽에서 대의 정치를 하니까 우리도 대의 정치를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떤 대의 정치냐 하니까 could allow for 허락했던 어, 넓은 지역이죠. 넓은 거리에서 민주적 통치를 허용할 수 있었던 대의 정치의 형태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일단 대의 정치라는 거지. 대의 정치를 통해서 대신 정치를 하는 것을 통해서 넓은 지역을 통치하는 방식을 제안을 했다는 거죠. 자, 제안하긴 했는데, 근데 유럽은 take centuries of trial and errors니까 수세기의 이 말이거든. 수세기의 시행착오잖아, 이게. 시행착오를 필요로 했다 하는데, 도달하는데, 이러한 해결책에 도달하는데, 그러니까 유럽이 대의정치라는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수백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싸고 찢고 뽑고 하다 보니까, 아, 이거 대의정치가 답이구나. 피도 많이 흘렸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살다 보니까 이 대의정치 말고는 답이 없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거지. 그런데 이슬람의 거주자들은 이슬람 세계의 거주자들은 what have needed to figure this out 했어야만 했을 것이다. 자, needed to figure this out 이 대의 정치라는 것을 이해했어야만 할 것이다. within a matter of decades a matter은 a matter of 뭐뭐의란 뜻이 있긴 뭐 어떤 뭐뭐의 문제란 뜻이 있긴 한데 이거는 대략이란 뜻도 있어요. a matter of 대략. 이거 우리 번역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볼까? 불과 이렇게 되는데 불과라고 해석하지 말고 a matter of는 대략 어느 정도의 문제 정도에서 대략 수십 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잘 될 리가 있겠나? 대략 유럽에서 유럽의 민주주의를 대의민주주의를 뺏겨오긴 했는데 유럽이 수백 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든 걸 이 사람들이 이슬람 세계가 몇십 년 동안에 그걸 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한 거야. undermined, 약해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됐니?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땅이 넓어지면서 중동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는 약해졌다. 이슬람 세계가 들어오기 전에는 소소하게 마을 단위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졌고 그 민주주의는 비공식적인 과정이었는데 공식적일 필요가 없었으니까 비공식이 허용되니까 이슬람이 정복을 하면서부터 자 아주 넓은 땅들을 어떻게 지배할 건가 하는 문제가 생겼고 학자들이 그러면 유럽식 대의정치 a form of political representation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다라는 거지. 유럽은 수백 년이 걸렸는데
그 이슬람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에 그걸 이해를 했어야 되니 이게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게 이 글의 논리적 흐름이다 이 말이야. 됐죠? 자, 그다음에 음, 자, 그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서 다들 듣고 있니? 듣고 있습니까? 나 혼자 하고 있는 거 아니지? 듣고 있나요? 오케이, 나연이 듣고 있고 채연이 주무시나 지금? 채연이 듣고 있나? 방금 이거 대답이라고 하기에는 소리가 너무 거친데. 서영아, 오케이 바리. 목소리 또렷하네. 서영이 챗 하나 날려주세요. 자, 듣고 있나요? 서영이 듣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서영이는 안 듣고 있기가 더 어렵지 싶은데. 잠깐만. 챗. 네, 네네네네. 성이 짜증났네. 네, 네네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내용이 뭔지 봅시다. 보통은 선생님이 이제 앞쪽에 표시를 좀 하지요. 왜냐하면 앞쪽이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간에 첫 번째 문장을 보고 그 다음 내용을 유추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뭐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without being a spider 정도. without being a spider. 자, 스파이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미 이야기 나왔다. 그러면 자, 사람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물리적인 과정들을 거미가 웨빙 이렇게 짜단 말이죠. 그렇죠? 거미의 거미줄 만들기에 물리적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거미가 어떻게 거미줄을 짜는지는 이해할 수 있다. Without ourselves being in a position to engage in this process.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전치사하고 동명사죠. 그렇죠? 우리 자신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in a position, 위치에 참여하기 위해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어떤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즉 이 말은 거미의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거미가 되지 않더라도 이 말이죠. 그래서 자 모른 채 without 알지 못한 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거미의 입장에 있지 않지만 what it feels like 여기 잘 봐. feel이야 feel. 자 what like이니까 how would I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이런 뜻이야.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뭐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요게 가주어죠. 여기 진주어죠.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what like 어떤 느낌일지는 모르고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에 입장이 되지 않더라도 그 메커니즘 실 짜는 것 자체는 알아. 하지만 뭘 몰라? 느낌은 몰라. 자, 요 이야기가 중요한 거죠. 요 이야기는 쭉 풀어가게 될 거야. 어, 과정은 알아. 피지컬 프로세스는 알아. 물리적 과정은 알아. 근데 뭘 몰라? 느낌은 몰라. 거미가 되지 않으면 거미가 실을 막 짤 때 어떻게 실이 짠다? 뭐 이렇게 거미의 뒤에 이제 꼬리 부분에 그 항문 같은 데서 실이 나오고 뭐 이렇게 알겠지만 실을 뽑아낼 때 느낌은 어떨까? 약간 미치게 같긴 한데 그 생각 안 해봤는데 그쵸? 거미가 되지 않으면 그 느낌을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But 이 이야기를 여기에 이제 느낌을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더 확장해서 합니다. 봐요. One cannot fully understand a cognitive process like color vision or symbol interpretation or anger. 자, 봐라. 인지적 과정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인지적 과정이라는 게 여기 말하는 물리적 과정과 이게 서로 반대되는 말이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물리적 과정, 인지적 과정이죠. 이 인지적 과정이 쉽게 말하면 뭐겠노? feels야, feels.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컬러 비전, 이 컬러 비전 색각이나 색각. 그러니까 색깔에 대한 느낌 정도로 봅시다. 그 다음에 어떤 상징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화와 같은 이런 것들이 일종의 감정이라든가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해석 같은 이런 거니까. 이런 인지적인 과정들은 그런 종류의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른다 이렇게 되죠. 그 여기서 또 경험이란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렇죠?
이 경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참여하는 거야. 그러한 과정에 참여하는 거지. 밖에서 보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거다. 이것은 위에서 이야기한 engage in, 직접 거미가 되어 보는 것이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물리적인 부분은 밖에서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런데 느낌, 인지적 과정은 경험이 있어야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느낌, 인지적 과정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잘 봐야 된다. 자, 그다음 여기 one thing 나오고 another thing, another 나오죠. 이거는 이것과 이것은 별개다라는 표현이야. 알아두세요. It's one thing 가져오죠. To explain how operation originate 어떻게 어떤 작동이 시작되는지를 설명하는 것과 another to know 아는 것 what it is like what's like이죠. what's like what like이죠. 그게 어떨까? 그러한 일을 하는 게 어떨까? 이 feel이죠. 아까 여기 이야기했던 what it feels like이죠. 어떨까라는 부분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 이 부분은 explain how operation originate라는 것은 physical process라면 what it's like to perform them 이라는 것은 cognitive process라는 거죠. 이거 구별해야 된다. 알았죠? 예.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해 줬던 그 대립적 개념만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이 지문이 크게 어렵지 않지만 physical process, cognitive process, feels나 experience 이런 게 뒤죽박죽이 되면 이 개판 5분 전 되는 거야. 전혀 이해하기가 어려운 지문이 된다는 거지. 자, 정리 여러분 됐을까요? 그렇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설명하는 것, 이해하는 것, 어떻게 시작된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느낌인지 아는 것. 달라요. 그죠? Psychology of inebriation 이게 뭐 취함 이런 뜻이죠. 취함의 생리 현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학습될 수 있다. 즉 이 말은 이건 이제 예시에 가깝죠. 취한다는 거, 취하면 어떻게 돼? 얼굴이 붉어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학습될 수 있다. 누군가에 가르칠 수 있지만 only the person who drinks 자, 술 취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 inner experiential mode of cognitive excess. 이것도 뭐 나오노? cognitive excess 나오죠. cognitive excess, cognitive process, cognitive excess, cognitive 인지적 느낌이란 말이에요. 인지적 접근 방식 내부 경험적인 인지적 접근 방식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취한 사람밖에 없다. 이거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대략 우리가 이제 위에서 충분히 선생님 설명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거지. 그냥 읽어보면 이게 뭔 소린가 싶을 거야. Inner experiential mode of cognitive access. 그냥 요것만 읽어봐라. 내부 경험적 인지 접근의 방식. 뭔 소리야? 이게? 내부 경험적 인지 접근의 방식이 뭔 개소리야? 느낌이라는 거죠. 느낌. 한마디로. 위에서 experience 요 나와 있지. 그렇죠? 그 다음에 cognitive access라는 거 있죠. 느낌은 경험으로서만 알 수 있다는 거잖아. 경험 없으면 느낄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경험적 느낌이잖아. 딱 그거죠. 그러니까 경험적 내부에 여기 inner가 하나 더 포함되는 거죠. 내부의 경험적 느낌이라는 것은 경험해야 알 수 있다. 참여해야 알 수 있다. 즉 술 취해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The mental performance that reflect the meaning and the purpose. 의미와 목적을 반영하는 정신적인 어떤 수행이라는 것은 이것도 이제 느낌 오직 from within the orbit of experience. 여기 봐. 여기도 experience 또 나오지. 그럼 이게 뭐겠노? mental performance, meaning, purpose 좀 뭐고? 이거죠. cognitive process, experience를 통한 feels, cognitive process, cognitive access죠. 이게. 그쵸? 그쵸? 요렇게 이해할 수 있다. Through their occurrence can doubtly be detected and accounted for through external. 자, 그것들의 발생이라는 것은 확실히 의심 없이 감지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외부에서도 볼 수 있고, and accounted for니까 be accounted for거든. 설명될 수도 있다. 외부의 과학적 인과 조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 inner 보이지? 여기 external 보이지? 요 두 개가 또 다르죠. 그러니까 딴 외부 사람들이 봐도 저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지. 저 사람 술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고 얼굴이 저렇게
붉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 이야기입니다. Talk of meaning, intending, proposing, and the like. 그와 같은 것들은 자 이제 이해될 거야. meaning 보이지? intending 비슷하지? proposing propose 보이죠? 그렇죠? 이런 거 다 뭐요? mental performance이죠. mental performance. mentality. 멘탈에 관한 이야기는 be bound. 이 bind의 비평이죠. 묶여 있다. 뭐랑? 경험이랑 묶여 있다. 그렇죠? 너무 간단하죠. to performer's perspective. 수행자, 직접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의견으로 이렇게 되겠죠. And thus 따라서 다르다. From the neuropsychology of a brain process which is wholly accessible to external observers. 자, 완전히 외부 관찰자들에게 접근 가능한 어떤 뇌의 프로세스이죠. 두뇌 과정의 신경생리학과는 확실히 다르다. 여기 보면 신경생리학, 뇌과정의 신경생리학, 외부에서 관찰되는 이거 다 뭐냐면 느낌이나 어떤 심리적인 거 아니고 밖으로 보일 수 있는 과학적 현상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죠. 알겠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닌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과학적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내부적인 느낌들 이런 것들은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 즉 경험이라는 것은 뭐죠? 실제로 그 일을 수행하는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관점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좀 또렷한 글이에요. 그러니까 글 자체는 어렵고 글 자체는 아까 쌤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 범주로 뚜렷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이게 뭔 소린가 싶은 건데 그 두 가지 범주로 즉 말하면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피지컬한 프로세스의 범주와 그 다음에 외부에서 볼 수 없고 경험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카그니티브 프로세서를 두 가지로 딱 나눠서 보면 굉장히 분명 논리적으로 헷갈릴 게 하나도 없는 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 줄 아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또렷한 글이고 뭔가 이렇게 그런 어떤 논리적으로 분별이 어려운 사람한테는 굉장히 복잡한 글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훈련용으로 쓰기에 좀 괜찮은 글이다. 굉장히 뚜렷한 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강 4번으로 또 넘어가서요. Over the centuries, the notion of privacy have constricted in reaction to advancing technology. 자,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constricted 수축되었다. 이게 우리가 이제 contract 알죠? 계약하다. 그것도 수축하다 뜻이죠, 그렇죠? constrict도 수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In reaction 반응으로 자 발전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반응으로 이게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술에 대한 반응이 뭐냐? 기술 때문에 말. 기술이 발전하면서 프라이버시는 축소됐다. 이 말을 이렇게 예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프라이버시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기술 발전 때문에 프라이버시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이거야. 이 거의 주제문에 가깝죠, 그렇죠? Taking people's picture in public spaces without permission. 허가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진을 퍼오는 것은 not a legal invasion. not이니까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법률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프라이버시에 대한 법률적 침해가 아니다. 해도 된단 말이지. What the Google Maps camera, 구글 맵스가 찍는 것이겠죠. 찍는 것. 구글 맵스가 찍는 것은 as it drives by. 자, 지나가면서 운전해서 지나가면서 찍는 것. collecting 이미지를 자, 그러면서 이미지를 모은다는 거죠. 그렇죠? 스트릿 뷰를 위해서 이미지를 모으면서 찍는 것 역시 자,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자, 이거 이제 그냥 도로죠. 하나는 도로죠. 스트릿 뷰니까 운전하면서 그러니까 as it drive니까 도로에서 사진 찍는 거. 그다음에 여기는 공공장소에서
허락 없이 사진 찍는 것, 이 두 가지가 불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불법이 아니다. 사실 이제 미리 이야기 좀 해주면 위에 이제 기술이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기술이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여기서는 공공장소에 사진을 찍는 건데 그냥 사진을 가져오는 거니까 포는 거에 가깝죠. 인터넷 기술의 발전, 웹의 발전이 가능성이 많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터넷 결국 인터넷 기술인데 이제 이것도 하나의 거리맵이라는 기술의 발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전반적인 인터넷 탓입니다. 인터넷이죠. But space is behind the toll. 그러나 자 이런 공공장소 이런 것들은 도로, 공도라든가 또는 이런 공공구역, 영역이 있는데 그러나 높은 담이나 닫힌 창문이나 또는 닫힌 문들 뒤에 있는 공간들은 여전히 in the rim, 영역 안에 있다. 자, 물리적으로 개인적인 공간의 영역 안에 있다. 여기는 물리적 공간이 되니 당연한 소리죠. 자, 그러면 이 퍼블릭 스페이스는 도대체 뭔데? 이렇게 되겠죠. 퍼블릭 스페이스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공간이라고 생각되어 왔는데 어떤 공간이냐 하니까 개인이 자발적으로 venture out 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 위험을 무릅쓰고 나오다 정도로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위험을 무릅쓰고 나오다. 조심스럽게 나오다 이런 뜻이죠. 개인이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오는 장소 이렇게 되는 거죠. 위험스럽게 조심하면서 나오는 장소를 전통적으로 퍼블릭 스페이스라고 한다는 거지. 어떤 지식을 가지고 뭐뭐라는 지식을 가지고 이 말이니까 that 이하의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되겠죠. 그들이 그들이 공유한다는 것, 그곳에서 공유하는 것이 이 주어예요. 주어. 그들이 그곳에서 공유하는 것 명사절. 여기 동사죠, 그렇죠? 예를 들면 물리적 형태라든가 어떤 발언, 그 다음에 거래 또는 표현 따위와 같은 이거는 뭐 이런 것들이 매스 오디언스니까 대중이죠. 여러 사람 중에서 알려진 대중 중에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도 접근 가능하다 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나오는 곳. 이러한 곳을 공공장소라고 한다. 그러니까 공공장소의 개념은 뭐냐 하면 어떤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에서 내가 뭐 어떻게 내가 하는 어떤 형태라든가 물리적 형태라든가 또는 말이라든가 누군가와 거래를 하거나 어떤 표현을 했을 때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이 내가 했던 그런 말이나 행동이나 거래나 표현 같은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곳에 자발적으로 내 발로 가서 말도 하고 표현도 하는 그런 장소를 공공장소라고 한다라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One may not expect to be captured. 사람은 캡처 되리라 기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구글 맵에 의해서 자, retrieving 회수하는 동안에 아침 신문을 front step 그 현관에서 아침 신문을 회수하는 동안에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front step 현관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a person who venture out 조심스럽게 the front door 자 조심스럽게 그 현관으로 나온 사람은 알고 있다. 누군가가 자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다. 알고 있으면서도 밖에 나왔기 때문에 구글 맵이 촬영한다 하더라도 그건 불법이 아니다. 구글 맵도 그들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는 아니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가능성을 알고 나왔다는 거지. 어, 물리적 세계에서 대중에게 나온다는 것은 consent to be viewed. 자, 보여질 수 있는 허락 승인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일단 나온다는 것은 사람 앞에 나선다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보여져도 괜찮습니다라는 그런 승인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나오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나오는 것 자체가 승인을 준다. 굉장히 뭐랄까 궤변이에요. 궤변. 기업 즉 그 기술의 생산자, 기술 공급자 입장에 쓴 어떤
프라이버시에 대한 궤변이죠. 기업 입장에서 쓴 궤변이고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글이에요. 사실 비판할 지점이 한두 군데 아니지만 우리는 비판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기술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축소됐다, 쪼그라들었다. 공공장소에서 사진이 찍히거나 또는 구글 맵스에 사진 찍히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근데 뭐 담 안에 있거나 창문 안에 있는 것은 사적인 공간이 맞기는 맞지. 자, 그러면 공공장소는 뭐냐? 공공장소라는 것은 자, 사람이 남들이 나를 볼 수도 있다. 내가 하는 짓을 알 수도 있다라는 거 알면서도 내가 자발적으로 나오는 장소가 바로 공공장소이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사람들이 구글 맵스에게 신문 가지고 나왔을 찍히고 싶지 않겠지만 그 현관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나온 사람 자체가 남들이 자기를 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밖으로 집에서 밖으로 나온다는 자체가 남들이 자기를 봐도 좋다라는 그런 허락을 한 거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니 자,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12시 전에 좀 끝내야 될 텐데, 그죠? 여러분들이 보니까 지금 안 졸고 다들 잘 듣고 있네요. 기특합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느낌적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Franz Boas, the founder of American Anthropology. 미국 인류학의 설립자, 인류학의 창시자인 이 사람은 최초의 과학자, challenge the taxonomic approach. taxonomic이라는 거는 잠깐만. human biological variation. 그 인간의 생물학적 다양성에 대한 이게 집합적인가? 여기 있네. 분류학적 접근. 자, 이런 단어 몰라요. 자, 이건 줘야 되겠죠. 분류학적 접근에 도전한 반기를 든 최초의 과학자 중 한 명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프렌즈 보스라는 사람이 텍소노믹 어프로치 자 인간의 생물학적 다양성에 대해서 분류학적 미안합니다. 분류학적 접근 이거 잘못된 거다. 분류학적 접근 잘못된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분류학적 접근이 뭔지 모르니까 이제 그 설명을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특별히 그는 검증하고 싶어 했다. 널리 잡혀진 유지되는 개념 이 말이죠. 그렇죠? 널리 가지고 있는 잡혀진 개념이 있고 유지되는 개념. 자, 그 개념 내용은요. head shape and other so-called racial markers. 자, 머리의 형태와 다른 소위 말하는 인종적인 표식들은 static entities, 안정적인 변함없는 실체들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머리 모양과 또 다른 그 인종만이 가지고 있는 마커들이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은 static entities, 이 실체, 총체 뭐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racial markers라고 했으니까 머리 크기는 인종들마다 정확한 구분이 있다는 거지. 이 A 인종, B 인종, C 인종이라고 할 때 A 인종과 B 인종은 구별될 만큼의 머리 크기의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종의 차이가 여기 보면 텍소노믹이라는 이게 분류학적 접근이라는 게 이런 건가 봐요. 확실히 모르지만 이렇게 머리 크기가 인종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인종마다 신체적 특징이 다르다라는 이제 그런 분류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근본적으로 unchanging through time.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지. 인종적 마크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 헤드 쉐이프라는 것이 스태틱하면서 안정적이면서도 unchanging 하다라는 접근법이 되겠죠. 1900년대 초에 그의 researchers 그 연구자들이 1800명의 이제 immigrant니까 들어온 사람들, 이주 가족들을 이제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죠. 그러면 뭐였냐면 셌어요. cephalic index 이게 cephalic index는 뭐냐면 비율이죠. head length to
head breadth. 머리 길이와 머리 길이, 즉 머리의 폭이죠. 머리 폭에 대한 머리 길이의 비율이 세파릭 인덱스라는 건데, 자, 이건 뭐냐면, born in Europe, 유럽에서 태어난 부모와, 그 다음에, of their children born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 아이들의 이 세파릭 인덱스를, 이 비율을 이제 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유럽 이민자들이란 말이에요. 유럽에서 미국으로 들어와가지고 미국 와서 이제 아기를 낳은 이 18,000명의 그 이주 가족들의 하도 이게 머리 크기 회사니까 이 이제 머리 길이와 폭에 대한 비율을 이제 재은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니까 adults and children's head shapes differs. 그 어른과 애들의 그 머리 크기가 조금씩 다르긴 달랐다 이렇게 되겠죠. Not by a lot, but by a degree. 자, that could be expressed mathematically.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by a lot 크게 not but이니까 크게는 아니고 숫자로 표현될 만큼 수학적으로 표현될 수 있을 만큼의 정도니까 숫자가 좀 다르기는 달랐다. 숫자가 다르긴 달랐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뭐란 말이야? 거의 같았다 이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 어른들이나 또는 아이들의 잠깐만 달랐다. 많이 다르진 않았고 약간 표시 날 만큼은 다르기는 달랐다. 그 비율이 좀 달랐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발견을 약화시켰다. 어떤 생각을 약화시켰냐 하니까 prevalent, 널리 퍼져 있는 이죠. 그 당시에 널리 퍼져 있는 이런 생각이죠. Racial types were innately stable. 그 인종의 형태라는 것은 innately 내재적으로 stable 변함이 없다 안정적이다 이 말이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달랐다라는 거죠. 달랐다. 어 사실은 같은 인종이잖아요. 여기 유럽 사람인데 미국에 태어났지만 같은 인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상 뭐예요? 이 비율을 재보니까 아주 크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숫자로 표현될 만큼 조금은 다르기는 달랐다. 만일에 인종 간에 이런 것이 확실하게 이 머리의 비율이 확실하게 뚜렷하게 다른 거라면 다 똑같아야 될 건데 그러나 다르더라. 애하고 어른들하고 좀 다르더라. 그러니까 인종이면 그 비율이 다 같을 거다, 스테이블 할 거다라는 그러한 사상을 약화시켰다 이렇게 되겠죠. 실험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가지고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 같은 인종, 부모 자식이 같은 인종이니까 같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숫자로 표현될 만큼 좀 다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인종이지만 애하고 어른에 따라 다르니까 인종에게 마크가 있다는 거는 그거는 개소리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The differences that had been studied among various races were not unchangeable. 자, 인용되는 이렇게 되겠죠. 다양한 인종들 사이에서 인용되는, 말해지는, 거론되는 이런 뜻이죠. 그렇죠? 거론되는 차이들이 인종마다의 차이들이 not unchangeable, not unchangeable니까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변화될 수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즉 인종들마다 그 어떤 머리 형태의 비율이라는 것이 서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스는 이 연구자는 결론을 내렸어요. race concept 인종적 개념이라는 것은 invalid 다 허무한 짓이다. 이 아무 타당성이 없다라고 개념을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보스의 연구는 rated 놓았다. 자, 기본을 놓았다. laid죠. lay의 피평이죠. lay lay의 과거 피평 아니고 과거형이죠. 그렇죠? for scientific focus. 자, on biological process. 자, 생물학적 과정에 대한 과학적 초점을 위한 어떤 초석, 그 기본을 놓았다는 거죠. 뭐 대신에 typological classification. 그러니까 여기서는 typological 하게 되면 이게 분류 이렇게 되는 거죠.
인종을 분류하는 거지. 인종을 하나의 뭐 흑인, 백인, 황인이나 또는 뭐 유럽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한다는 거지. 이런 어떤 분류 어떤 어 여기 유형학적이네 그죠? 유형적 분류 타입이니까 그죠? 유형학적 분류가 아니라 생물학적 과정.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유럽 사람이든 뭐 아프리카 사람이든 간에 사람은 다 사람으로 본다는 거야. 생물로 본다는 거야. 하나의 생물로 보고 연구하는 거지. 이 동네 사람, 저 동네 사람을 따로 분류하고 이 나라 사람, 저 나라 사람을 따로 분류하지 않는다. 흑인과 백인과 황인을 따로 분류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인 거죠. 이해되죠? biological process라는 게 그런 게 되는 거죠. 여기도 보면 biological variation이라고 돼 있죠. 그 생물학적 다양성은 흑인, 백인, 황인하고는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어떤 특성, 생물학적 특성이 그들의 어떤 인종이나 국적이나 또는 사는 지역과는 상관이 없다. 성별과 상관이 없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taxonomic approach라는 거는 여기 이야기하는 typological classification하고 같은 뜻이 되겠죠. 자, 전반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는 뭐 쌤이 다시 정리할 필요는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6번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요 뒤에 있는 4개 더 하도록 합시다. 좀 쉬었다 해도 되죠? 6번 하고요. It's important to realize that the policymakers do not have very much information at the time when they must make policy decisions. 자, 이게 깨닫는 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이 그냥 뭐 주제문인 거죠. 이렇게 나오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not have very much 너무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가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이 어떤 정책 결정을 해야만 할 때에 정책을 결정할 때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not have very much information이야.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 보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소비자 가격 지수 인덱스 목록이죠, 그렇죠? 소비자 가격 지수라는 것이 사용 가능하다. Only with a 1 month lag. 한 달, 이 렉은 이제 어떤 지체, 뭐 이거 느려지는 거, 이게 렉이잖아요, 그렇죠? 한 달 지체와 함께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소비자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였죠?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한 달 전에 조사된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걸 딱 결론을 낼 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실시간으로 안 나온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our knowledge of inflation.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렸는지 또는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는지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언제나 running 자 작동한다 a month 한 달 정도 behind the actual economy 실물 경제 실제 경제 뒤에 약 한 달. 그러니까 한 달 늦게 이 말이 되겠죠. 실제 경제 뒤로 약 한 달 정도의 간격을 가지고 작동한다는 거죠. 여기서도 한 달 걸린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어떤 경제 지표들은 빨라봤자 한 달 전에 것도 굉장히 빠른 거예요, 사실은. 빨라봤자 한 달 전에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 그 이야기 하고 있죠. 총생산, 그죠? 국민 총생산, 국내 총생산, GDP라는 것도 심지어 더하다. GDP 데이터라는 것은 사용 가능하다. 오직 분기별로 사용 가능해요. 분기가 뭐예요? 1, 4분기. 그래서 1년을 4분기로 나오잖아요. 석 달인 거죠, 그냥 석 달. 석 달 만에 사용 가능하다는 거죠. GDP라는 것은. 석 달에 한 번씩 이게 집계가 된다는 거죠. We do not find out about GDP. 자,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Well, after quarter end. 어떤 분기의 끝 이후까지, 여기 well은 well after니까 상당한 후, 뭐 이 정도 봐야 되겠죠? 한참 지날 때까지 이렇게 번역되어 있네. 번역 잘했네요. 상당히 잘이 아니라 상당한 후. 즉, 어떤 분기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3월 말이 1분기잖아요. 그치? 6월 말이 2분기고. 그럼 3월 말이 지나고 나서 한참 후가 될 때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 분기가 지나서 한참 지나야만 알 수가 있고, even then,
심지어 그때에 상당한 revision to the number often occur. 여기가 주어부죠. 그 숫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위에서 GDP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 숫자들에 대한 상당한 이 개정, 이 말이죠. revise가 개정하다죠. 고치단 말이니까 개정들이 생기게 된다. 그 분기 이후에 여러 달 후에 이렇게 돼요. 분기 이후 여러 달이니까 그 분기가 끝나서 어떤 수치가 나온 그 이후에도 변화가 계속 생기는 거죠. 환장하는 거죠. 그렇죠? 자, 핵심은 뭐냐 하면 simply that 야의 내용이다. Federal Reserve 이거 대문자니까 이게 연방 리저브 준비 연방 준비은행이네요. 그렇죠? Monetary Policy Committee 이거는 재정 정책 위원회 뭐 이런 걸 거고 other parts making institutions 자, 그래서 핵심 뭐냐면 이렇게 경제를 결정하는 이게 다 뭐냐면 이게 policy makers야. policy makers. 정책을 결정하는 이런 사람들은 오늘 정책을 공식화해야만 한다. 정책 오늘 발표해야만 한다. On the basis of less than complete knowledge of the current situation. 현재 상황에 대한 완벽한 less than complete 완벽보다 덜한 지식, 즉 불완전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 말이야. less than complete니까 불완전한 지식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을 바탕으로 오늘 바로 즉시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들은 다루어져야 한다. address, 다루다, 해결하다 이런 뜻이죠. 다루어져야만 한다. best guess, 자, 가장 좋은 추측, 미래 상황에 대한 가장 좋은 추측에 비추어 정도 되겠죠. 그렇죠? 가장 좋은 추측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오늘 정책을 만들어. 불완전해도 왜냐하면 그래봤자 늦은 거니까. 그렇지? 오늘 만들어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일단 만들어. 오늘 만들어야 돼. 오늘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 뭐 미래 상황에 대해서 추측을 해야 되는 거야. 오늘 만들어서 추측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왜 표시 안 했을까? 그것은 마치 노력하는 바와 같다. 운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와 같다. Only in the review mirror. 자, 리뷰 미러는 우리 룸밀러로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뒤를 보는 거울 있잖아. 뒤를 보는 거울. 뒤를 보는 거울을만 보면서 그러니까 앞을 안 보고 앞에는 캄캄하고 뒤를 보는 거울을 보면서 뒤를 보면서 지나온 길을 보면서 앞이 어떻게 될 거다. 이게 뭐예요? 개스인 거죠. 그걸 보면서 운전한 것과 같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쉽지 않은 일. You can see where you have been.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디에 있어 왔는지는 알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건 뒤를 보니까, 과거의 수치들이 있으니까, but you must make decisions. 여러분들은 결정해야만 합니다. Where you will go next. 어디로 갈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모르면서 정확히 where you are currently. 현재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선생님 이런 경우에는 현재가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위에서 좀 맥락상 봐라. 분위기상.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수치라는 게 짧으면 한 달, 길면 석 달 정도의 렉을 가지고 있더라, 아이가. 그러니까 그 석 달 전까지 우리가 어딘지 알았지만 그러나 그 갭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딘지 정확히를 알 수는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쵸? 네, 뭐, 요 선생님이 표시해 놓은 것들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그렇게 어려울 일이 없다. 자, 여기 정리해 볼게요.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가져서는 안 된다. 왜냐면 다 그냥 지난 정보거든. 왜 이러냐? 다 지난 정보. 이 나오고 있죠.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GDP라든가 이것들은 전부 현재 정보가 아니라 일정 기간 전의 정보다. 고로 현재 정보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보가 필요 없는 거죠. 조금 쌤이 그 사족을 붙이면 정보를 너무 과하게 모으다 보면 뭔가 잘못된 정보가 들어올 수 있죠. 어차피 늦은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자, the point is
이걸 내가 왜 표시 안 했을까? The point is. 자, 핵심은 뭐냐면, 이런 그 정책 결정자들은 정책을 오늘 결정하는 거야. 뭐를 가지고? 뭔가 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현재 상황에 대한 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뭐, 추측을 잘 해보는 거지. 이게 핵심이란 거죠. 이게 주제문인 거죠. 이것과 이게 주제문인 거죠. 그건 마치 뒤만 보이는 거울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즉, 네가 지금까지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만 현재 정확하게는 어딘지는 모르면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됐니? 됐죠? 자, 일단 자, 여기까지 녹화를 잠깐 할게요. 여기까지 일단 녹화를 끊고요.